이젠 페니빵이 끝났다,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는지, 또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어떤 곳에 뭐가 속출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는 꺾였다 라는 또 통계가 있고, 또 어떤 또 언론에는 그래도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고, 또 투자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이런 지금 유동성이 많고 초저금리 시대에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놀릴 것이냐. 지금 요즘에 보니까 계속 물가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 뉴스에 계속 나오죠. 몇 프로 뛰고 몇 프로 뛰고 보니까 햄버거 값도 올라가고 각종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정말 올라가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또 사업이 요즘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 돈벌이는 안 되는데 또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 예금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상 이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에다 넣어두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재테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또 잘못 굴렸다가는 아예 낭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쉬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페니바잉 꺾였다. 페니바잉이 뭡니까? 페니바잉. 네.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왔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공포스럽다. 그래서 산다. 영끌해서. 이걸 페니바잉이라고 하는데, 꺾였다 이제. 이런 페니바잉 때문에 집을 사는 수요가 적어졌다는 얘기죠. 즉 집값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심리적인 어떤 그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월 주택거래 급감. 다른 기사는요, 집값 상승세 꺾였다고? 네. 지금 같은 지금 날에 나온 뉴스인데, 집값 상승세 꺾였다고? 이사 대책 비우는 강남 아파트? 네. 신고가가 쏟아진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내용인 것 같지만 상반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통계를 해석을 잘 못하다 보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기억이 됩니다. 분명히 낫은 있어요. 기억자죠? 기억자를 몰라. 낫은 있는데. 낫을 기억으로 읽지 않고 낫으로 읽고, 영어 낫. 아니다. 부정적인 거죠. 교포분들은 지금 우리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이 웃으실 것 같은데, 영어의 낫을 모르신 분은 웃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주택 거래량 2020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 10만 건 정도가 거래되면서 이렇게 11만 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21년 1월, 그러니까 지난달 9만 건 정도가 거래됐어요. 자, 그 전달 2020년 12월에 14만 건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거래량입니다. 35% 이상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페니바잉이 꺾였다,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이 수치는 작년 1월, 그러니까 1년 전과 대비했을 때도 약 10%가 감소한 수치다. 자,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6,800건 정도인데, 중간에 2002년 7월에 26,000건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전국 거래량도 7월달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710 대책이 나왔던 거죠. 그때 아마 710 대책에서 제 생각에 그 인천 중구 실미도까지 나왔던 때가 아마 710인지 617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나와서 어떻게 실미도 훈련을 했던, 그 영화 실미도에 나왔던 군사훈련을 했던 곳까지 집값이 오르냐.
거기가 인천 중구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 최근에 2020년 12월에 16,000건 정도에서 지난달 2021년 1월에 12,000건 정도로 2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대비해서 1월은 전월 대비해서 전국보다는 감소폭은 적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16,000건 대비해서 27%이기 때문에 전국은 10% 정도 감소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감소를 한 거다. 전년 대비 1년 전과 대비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감소폭이 전월 대비해서는 눈에 보이게 전국 거래든 서울 거래든 감소폭이 크고 1년 전과 대비했을 때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편입방이 꺾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래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실거래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대세 하향이라고 한다면은 그 단지 안에서 그 아파트가 낮게 거래되는 게 많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이거는 하락한다고 보지만 가끔가다 급매물이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있겠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빨리 팔기 위해서 급매물로 좀 싸게 내놓은 매물들이 있는데 그거 안 두건 가지고 하락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권, 강남 3구 중에 송파동, 이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S, 송파 대장주 잠실 S와 잠실 리센치가 있죠. 5,600세대 정도 되고 14년 차인 아파트가 33평형이 지난달 아니죠. 올해 2월 16일 24억 1천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2월 들어서 24억 1천입니다. 전에 최고가는 23억 7천이었는데 4천만 원 높은 금액. 층수는 21층에서 더 내려갔습니다. 14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이 올랐다. 4천만 원이면 네, 차 한 대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4천만 원. 지방의 아파트 한 채입니다. 예. 자, 장지동, 송파구 장지동의 송파파인 3단지. 네. 이 아파트인데요. 14년 차인 625세대 31평형이 2월 8일 날 14억 6천에 찍었습니다. 13층. 바로 전거래에 비교했을 때 12억 8천에 대해서는 1억 8천이 더 올랐고요. 종전의 최고가 대비했을 때 13억 2천에 비했을 때 이것도 1억 4천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아마 이제 송파에서 비교적 연차도 14년 차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15억 아래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했을 때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15억 이하의 연식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는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좀 좌지우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대, 법원이 있는 이 소초 아크로비스타 여기는 이제 중대형이 많이 있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죠. 757세대고요. 18년 차인 56평형이 23억 5천. 2020년 10월에 21억에 비해서 2억 5천이 올랐고 지금 호가는 또 26억입니다. 이런 어떤 고가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는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실거주하는 분들이 많고 이 일대에 좀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또 세대수가 아직 많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거래되면은 뭐 2억 3억씩 올라간 금액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바로 옆에는 삼풍 아파트. 네. 이게 이제 40년 차 정도 된 아파트이고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죠. 예.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강남구로 와서 압구정동. 이 압구정의 한양 아파트, 압구정 노대호 여기서 가깝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뭐가 있죠? 예.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데 이 지금 한양 아파트 1단지가 20평. 비교적 작은 거죠. 전용 49제곱미터인데 이게 20억입니다. 평당 1억이에요. 평당 1억. 20평인데 20억. 20평인데 20억. 51평형은 35억 원. 평당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이거 20평은 평당 1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평당 1억. 평당가로는 대형 아파트보다 비싸지만
이쪽이 이제 재건축이 아무래도 이제 대거 45년차 아파트면 뭐 재건축 바라봐야 되고, 은행에 넣어 놓느니 이런 좀 작은 금액, 뭐 본인들 생각할 때 작은 금액, 20억이 작은 금액은 아니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예. 넣어 놓겠다. 평당가는 당연히 비싸죠.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 소형 평형이 당연히 평당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신고가를 이 한양 아파트도 18억대에서 20억이 찍었고, 20평형도 51평형도 2018년 1월 달이기 때문에 3년 전에 거래가 되고 3년 만에 거래가 됐는데 시원스럽게 35억을 찍었습니다. 예. 학원가로 유명한 이 대치동으로 가서 대치 우성 아파트, 하기울역에서 가까운 대치 우성 아파트, 38년 차인 아파트, 476세대고요. 30평형 22억 7천만 원으로 2월 8일 날 종전가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또 가락동의 경찰병원역, 그 다음에 계룡역, 3호선과 5호선 가까운 이 가락 미룡 36년차 435세대 24평형 2월 6일 날 11억 2천으로, 네, 종전에 10억 이하로만 거래가 되다가 작년 6월에 10억을 뚫으면서 많이 뚫었습니다. 11억 2천으로. 예, 24평형 송파구 가락동. 또 마포로 가서 마포의 신촌 그랑자이, 네, 초역세권에 있는 이 거의 1년밖에 안 된 2년차 아파트 1248세대 새 아파트죠. 34평형이 18억 2천, 네,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목동, 양천구 목동으로 가서 35년 차인 이 목동 신시가지 8단지 아파트, 목동역과 오목교역에서 가까운 이 아파트 1352세대고요. 목동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안전진단 통과를 많이 되면서 약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동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이쪽에서는 대장주로 거의 뭐 이제 잠실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 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예. 2월 6일 날 13억으로 예,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9단지 45평형 2030세대 35년 차 21억 2,4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예, 찍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보면요, 재건축에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최고가를 찍은 경향이 있고, 또 신축 아파트가 최고가를 찍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재건축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입주권을 이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거래를 하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아예 보고 거래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집을 샀다는 것은 어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조금 더 이제 재건축에 눈에 보일 정도 왔기 때문에 아예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주고요.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신축, 네, 실거주로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는 급감을 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바로 이 거래가 됐던 것들이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도 많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 약간 떨어진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다주택자가 이런 고가 아파트는 지키면서 조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조금 뭐 금액대가 낮은 것들은 지금 이제 6월 달에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요율이 높아지는 그 구간에 6월 1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이제 연말에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집값이 계속 올라만 갈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정이 대세 하락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세 하락으로 뭐 6, 7년 동안 5, 6년 동안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 유동성이 많고 저금리 시대에 투자하는 게 맞다. 어떤 분은 또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거는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를 것이고요. 또 내 집 마련하는 분도 내 집 마련하는 분들 그런 차원에서 청약이 안 되면 빨리 매매로 돌아설 것이냐, 돌아선다 한다면 지금 할 것이냐, 내년에 살 것이냐, 내후년에 살 것이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고민 상담을 오고 계십니다. 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뭐든지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부동산 공부라는 것은 또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 돈이 흘러가는 공부는요, 단기간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흐름을 계속 알면서 확인하러 오는 거지, 모든 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판단력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대장 TV를 보시면서 이 부동산 소식, 그리고 이 돈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많은 소식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라이브로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해외에 계신 분도 뭐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이메일 이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상담을 편하신 쪽으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